자, 오늘은 행렬의 대각화의 마지막 부분, 복소수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수 고유값과 실수 성분을 갖는 고유 벡터만을 갖는 실수 행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실수 행렬도 때때로 복소 고유값과 대응하는 복소 성분을 갖는 고유 벡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복소수인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와 함께 복소 성분을 갖는 행렬도 여러분들은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수 성분을 갖는 n차의 대칭 행렬과 직교 행렬의 정의는 이 복소 행렬에서는 각각 허미시안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로 일반화가 됩니다. 즉 실수 대칭 행렬의 복소수 버전은 복소수 허미시안 행렬이고 실수 직교 행렬의 복소수 행렬 버전은 유니타리 행렬입니다. 자,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미시안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정의하고 복소 행렬의 대각화 문제와 슈르 정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7절 복소 고유값과 고유 벡터. 자, 우리는 이 절에서 행렬은 실수 행렬이지만 실수 성분을 갖는 행렬이지만 고유값이 복소수인 또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개의 복소수 성분을 갖는 벡터들의 집합을 CN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CI들이 다 복소수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이런 거 CN을 복소수 n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RN을 그냥 n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RN상에서 정의된 복소의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배와 같은 방법으로 CN상에서도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스칼라를 복소수 C에서 이제 골라온다는 것만 차이입니다. 이 복소수 n 공간 CN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n 공간 RN과 마찬가지로 이 벡터 공간이 됩니다. 이 이 CN 안에 n개의 1차 독립인 단위 벡터들, E1, E2, EN, 요것들은 CN 안의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CN 안의 임의의 벡터를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을 언제나 표현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이제는 G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실수가 아니라 C에서 뽑아올 수 있는 복소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다 복소수를 1차 결합을 하면 결국은 첫 번째 컴포넌트에도 모든 복소수가 들어갈 수 있고 실수를 포함해서 두 번째 컴포넌트에도 모든 복소수가 들어갈 수 있고 요 마지막 n번째 컴포넌트에도 모든 복소수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요 C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 V는 요 이 아이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스팬 한다는 소리죠. 즉 요것들은 이 아이들은 1차 독립이면서 CN을 스팬함으로 이 아이들은 CN의 A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전과 같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집합을 CN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똑같이 RN과 같은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복소수 G equal A 플러스 BI에 대하여 G의 바를 이제 A 마이너스 BI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G의 켤레 복소수 컨주게이트라고 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요 G의 크기를 스퀘어 루트 오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 그래서 이것을 복소수 G의 이제 그 매그니튜드 이제 크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 복소수는 보통 G 이퀄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복소, R2 공간 안에
이거 평면 안에 있는 모든 하나의 벡터는 코사인 세타로 가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그러니까 x축만큼 코사인 세타, y축만큼 사인 세타 올라간 거에 길이를 제공하면 언제나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요때, 그러면 r은 뭐가 되냐면, g의 요 크기고, 스퀘어 루트 오브 a 제곱 플러스 bi고, 탄젠트 세타 요 각도는 이제,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다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자, u를 이렇게 ui들에 이루어진 벡터라고 한다면, u의 컨주게이트, 벡터 u의 컨주게이트는, 이렇게 각각의 성분, 각각의 복소수들에 대한 컨주게이트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제 벡터의 컨주게이트를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는 스칼라의 컨주게이트를 정의했고, 여기서는 벡터의 컨주게이트를 정의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u하고 v가 cn의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u하고 v의 이 돗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는 다음과 같이 u하고 v의 인너 프로덕트. 그래서 v1 바 곱하기 u1 플러스 v2 바 곱하기 u2 다음 vn 바 곱하기 쭉 더해서 마지막으로 더하기 vn 바 곱하기 un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v의 스타에 곱하기 u라는 소리인데 어쨌든 uv를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다음에 내적의 공리 네 가지를 만족하게 됩니다. 첫째는 uv의 인너 프로덕트는 v하고 u의 인너 프로덕트의 컨주게이트하고 같아진다. 또 이 벡터 에디션 한 것은 이렇게 이건 뭐라 그러죠? 분배 법칙이 이렇게 성립된다. 또 스칼라배 C배의 u에다가 v의 인너 프로덕트는 C가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정의하면은 요 C가 바로 스칼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냥 C가.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U1 바 V1, U2 바 V2, UN 바 VN으로 정의하면 여기서 C가 C 바가 되게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하고 다 일치되는 거예요. 정의가 꼭 이렇게 UV가 뒤집혀야지 되는 거예요. 곱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V하고 V의 인너 프로덕트는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고 V하고 V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이려면 V가 제로 벡터, V의 성분이 다 0이어야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워왔던 건데 그게 배웠던 똑같은 인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가 이제 복소수 버전으로 바뀌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첫 번째 부분만 컨주게이트가 붙는 것만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실수일 때는 다 실수기 때문에 컨주게이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이제 앞에 그 실수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는 요거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노름과 디스턴스를 정의합니다. 벡터의 노름, UV,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의 노름을 이용해서 노름을 정의하는데 자 UV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죠. 그럼 U의 노름은 U하고 U의 인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인데 그러면 U1의 제곱 플러스 U2의 제곱 더하기 UN의 제곱을 다 더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진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데 여기에서 요 크기 요것만 각각의 복소수니까 그 복소수를 그냥 제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소수의 크기 스칼라를 제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D of U하고 V의 디스턴스는 U-V란 벡터의 노름하고 똑같아져서 요 U하고 V를 U에서 V를 빼면 각각의 성분들이 나올 거고 그것들의 크기의 스퀘어 루트 한 것들을 다 더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준 셈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노름과 디스턴스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복소수에 대한 크기, 노름만 이제 크기만 요 절대값이 붙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인너 프로덕트가 0인 경우에는 직교한다는 것도 똑같죠. 자,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U하고 V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C3 안에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요 두 벡터 각각의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U하고 V 있으니까 V1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U1 더하기 V2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V2 더하기 V3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U3를 해주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계산이 되고 그것들을 풀었으면 4i 플러스 2i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9배의 i 제곱이 돼서 8 플러스 4i가 되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를 구하면 U에서 V를 빼준 성분들의 크기의 제곱들을 쭉 더해주고 그것들의 스퀘어루트를 씌워줘서 쉽게 스퀘어루트 13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계산을 해보면 벡터 U하고 V를 정의해주고 여기서 이제 i가 요 이미지너리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복소수 있을 때. 그러고서는 V의 그러니까 V하고 U하고의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할 때 복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가 이제 허미시안 인너 프로덕트라고 했죠. 그전에는 그냥 인너 프로덕트라고 했는데 이제 허미시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예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의미예요. 어쨌든 복소수일 경우에 인너 프로덕트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자, 그걸 한번 프린트해 주면은 다음과 같이 4i 플러스 8로 일치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보면 스퀘어루트 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벡터를 차원을 3차원이 아니라 5차원이나 8차원으로 늘리고 다양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내적 구하고 하는 것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차이가 없이 복소수 표시하는 법하고 복소 벡터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과는 명령어만 쓰면 요게 그대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적하고 이제 디스턴스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진짜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로 갑시다. 만일 람다가 n차의 실수 행렬 a의 고유값이고 x가 벡터 x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라면 자, 행렬 a가 실계수 행렬 a가 있고 그거에 람다가 고유값이고 x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면 언제나 요 람다의 컨주게이트도 a의 고유값이고 x 벡터의 컨주게이트가 바로 그 람다 바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의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ax 이퀄 람다 x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람다 바, 그러니까 a의 x 바 이퀄 람다 바 x 바인 걸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정의 그대로. 자, 고유 벡터는 이제 논제로 벡터고, 그러면 따라서 x의 컨주게이트도 x 벡터의 컨주게이트 논제로 벡터죠. ax 이퀄 람다 x라는 게 이 주어진 조건이죠. x가 고유값이고 람다가 고유값이고 x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컨주게이트를 한번 씌워줘 봅시다. a의 x 컨주게이트는 뭔가? 근데 a의 x 컨주게이트는 a가 실계수 행렬이잖아. 실계수 행렬이니까 a에다가 컨주게이트 해준 거에다 x의 컨주게이트 해준 거라 해도 똑같죠. a하고 a 컨주게이트가 똑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똑같아. 그런데 그럼 ax는 뭐예요? 람다 x죠. 그러니까 ax를 람다 x로 바꿔주고 위에 컨주게이트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요것은 스칼라니까 풀었을 수 있죠. 람다 컨주게이트 곱하기 x 벡터의 컨주게이트를 풀었을 수 있죠.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람다 바는 a의 고유값이고 이게 논제로 벡터니까 x 컨주게이트 x 바는 람다 바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증명이 아주 간단하죠. 자, 만약에 a가 실수 성분을 갖는 대칭 행렬이라면, 실대칭 행렬이라면, 그렇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a는 실수인 고유값 밖에 없다. a의 모든 고유값은 실수다. 이거를 보일 수 있어요. 요 위의 사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람다가 a의 고유값이라고 하면 ax 이퀄 람다 x
이 식을 만족하죠. 그리고 x는 논제로 벡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요 ax 이퀄 람다 x에다가 x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요 x의 스타가 뭐냐면 x의 트랜스포즈에다 컨주게이트를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x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고 불러요. 자, x 스타. 요 x 스타를 양변에 곱해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ax는 람다 x죠. 그렇죠? 그리고 스칼라잖아. 그러니까 스칼라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면 람다 곱하기 x 스타 x가 되죠. 근데 x 스타 x는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정의했을 때 요 x하고 x의 요 인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x의 그 뒤에 걸 앞으로 보내서 트랜스포즈 해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해주고 그 다음 뒤에 걸 곱했죠. 즉, 요 x하고 x의 내적이 바로 뭐였냐면 x 스타 x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순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앞에 컨주게이트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x 스타 x는 x하고 x의 내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가 뭐예요? x의 노름의 제곱이죠? 자, 잘 봅시다. 그러면 요 x가 논제로 벡터죠. 따라서 그거의 노름의 제곱은 0이 아니죠. 요걸로 나눠줄 수 있죠. 양변을. 그러면 람다는 x 스타 ax를 x의 노름의 제곱으로 나눠준 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보여야 될 건 뭐냐면 이 람다가 실수인 걸 보이면 되는 것이죠. 이 고유값이. 람다는 임의의 고유값이었는데 이 임의의 고유값이었던 람다가 실수인 걸 보이면 되죠. 어떤 수가 스칼라가 실수인 걸 보이려면 람다하고 람다 바가 똑같은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러면 이게 실수인 걸 보이려면 결국 이거는 그냥 어차피 실수니까 요 위에 것만 실수이면 되는 것이죠. 요 값이 실수인 걸 보려면 요거하고 요거의 컨주게이트가 같은 것만 보이면 그럼 이게 실수고 따라서 람다도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스타 ax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씌워줘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에다 다시 컨주게이트를 해주고 그다음 이게 풀었을 수 있고 근데 요게 뭐냐면 x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에다 다시 컨주게이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컨주게이트하고 또 컨주게이트 했으니까 원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x의 트랜스포즈만 남죠. 그 다음 ax의 컨주게이트인데 자, 요걸 봅시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요건 스칼라죠. 1x1이죠. 그쵸? 1x1 스칼라죠. 1x1은 자기하고 자기 트랜스포즈가 똑같죠. 스칼라는. 그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죠.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뭐예요? 그러면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앞으로 오고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뒤로 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ax 바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x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자, 요걸 풀어쓰기 위해서 요 ax를 다시 각각 컨주게이트를 플러스 a의 컨주게이트 곱하기 x 컨주게이트를 쓰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씌워준 다음에 x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요건 뭐가 돼? 요거 x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두 번째로 오게 되죠. 그 다음 x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즉 x 스타 a 스타의 x인데 요 a 스타 a의 스타가 뭐예요?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a가 실수 대칭 행렬이죠. a가 실수니까 실계수 행렬이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똑같죠. 또 a가 대칭 행렬이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똑같죠. 그러니까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a하고 똑같다는 소리죠. 즉 이 값은 x 스타 ax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즉 요거의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으니까 요것이 실수라는 소리죠. 따라서 요게 실수고 실수를 실수로 나눠줬으니까 람다도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실대칭 행렬이면 a는 언제나 실수인 고유값만을 갖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들은 행렬 a가 임의의 n/n 행렬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 a는 실수 대칭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는 무조건
정사각 행렬이면서 실대칭 행렬이니까 무조건 실계수의 실수의 고유값만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A 트랜스포즈 A가. 자, 어쨌든 A가 실대칭 행렬이면 그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실수다. 0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실제로 행렬 하나를 줄 테니까 이런 행렬. 실계수 행렬 C. 이건 다 AB가 다 실수면 요게 다 실수 저기 그죠? 그다음에 이게 요것이 요것에 자, 실계수 행렬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의 고유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고유값은 언제나 람다 이퀄 A 플러스 마이너스 BI다는 게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자, 만약 AB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AB가 둘 다 0이라면,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라면, 요 C는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ABCD는, for some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 A는 람다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람다의 마이너스 람다의 사인 세타 아니다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람다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파이. 여기는 람다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파이. 그게 이건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요게 요 각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킨 그런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파이는 원점과 점 AB를 잇는 선분과 양의 X축 사이에 각이 되고, 요게 이제 AB가 바로, 요 A는 요 람다 절대값의 코사인 파이, 요 B는 람다 절대값의 이 사인 파이가 되는 거죠, B가. 자, 요런 모양이니까 자연스럽게 요게 A,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C의 특성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0이 되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람다에다가 특성 방정식. 그러면 이걸 연립 방정식을 풀면, 이제 요 식을 풀면 람다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I가 되는 건 쉽게 구할 수 있죠.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A는 람다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파이, B는 람다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파이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요것은 요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요 람다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람다가 없어져서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이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 실계수 행렬이 주어졌을 때 요 고유값이 이제 복소수로 나타나는 예고, 그것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제 설명해 준 거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 건데, 재밌는 거는 요게 실계수 행렬이잖아요. 그러면 실계수 행렬이면 실계수 대칭 행렬이, 그러니까 실계수의 이게 이제 컨주게이트니까 이제 컴플렉스인 경우의 컴플렉스 행렬의 대칭 행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따로 가르쳐 줄 텐데, 어쨌든 이게 요런 모양의 행렬인 경우에 이제 요렇게 고유값이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쌍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제 그걸 의미하는 특별한 예예요. 자, 어쨌든 요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 실계수 행렬이 이제 복수어 고유값을 갖는 경우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와 이제 실계수 행렬이 복수어 고유값을 갖는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허미시안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 그리고 노말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수 성물을 갖는 n차의 정사각 행렬 전체의 집합을 mn으로 나타냈는데, 이제는 복소수 성분을 갖는 n차의 정사각 행렬 전체의 집합을 mn 오브 c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여기서 이제 R은 이제 생략해서 안 썼던 거예요. 계속. 자, Mn of C를. 그래서 이 Mn에서의 대칭 행렬과 직교 행렬의 정의가 Mn of C에서는 이제 허미시안 행렬, 대칭 행렬은 실대칭 행렬은 복소수에서는 허미시안 행렬로 일반화되고 실직교 행렬은 복소수 행렬에서는 유니타리 행렬로 일반화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허미시안 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을 정의한 후에 이 복소 행렬을 어떻게 대각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행렬의 대각화. 허미시안 앤 유니타리 앤 노말 매트릭스 정규 행렬.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행렬의 대각화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수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M by N 행렬 A의 컨주게이트는 그냥 각각의 성분들의 컨주게이트로 이루어진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엔트리들의 모양이 다 각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일 때 이제 우리는 행렬 A의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또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주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때 이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우리는 A의 켤레 전체 행렬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고 있습니다. 요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하고 트랜스포즈 두 개 다 하기 귀찮으니까 줄여서 그냥 A의 스타라고 쓰는 겁니다. A 스타. 그래서 A의 스타는 이퀄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고 그렇게 되면은 요 각각의 성분은 각각의 원래 성분에 컨주게이트가 붙고 또 위치가 바뀌니까 IJ가 JI로 바뀌겠죠. 그리고 사이즈도 M by N이 아니라 이제 N by M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CN상의 복소 벡터에 대해서 정의한 유클리드의 내적은 실제로는 UV는 이렇게 V스타의 U입니다. 그리고 U의 노름의 스퀘어는 U와 U의 내적이니까 U의 스타의 U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일반화된 것은 거 쉽게 확인하자. 자, 지금 다시 설명했듯이 이게 자연스럽게 요 정의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실수에서의 인너 프로덕트에 관련된 성질들의 일반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A가 실계수 행렬이면은 그러면 A 스타는 A의 트랜스포즈하고 똑같고요. 컨주게이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행렬 A가 또 B가 C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러면 A, B, C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요거 2x3 행렬은 3x2 행렬이 되고 위치 바꿔주고 다 컨주게이트 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2x2 행렬 요것은 위치 바꿔주고 그 다음 컨주게이트 해주면 똑같아지네 이거는. 그쵸? 요거 B하고 B 스타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요거는 1, 2, 3, 4는 그냥 실계수 행렬이니까 그냥 대칭 행렬하고 모양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B와 이미의 복소수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만족한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했죠?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하니까 자기 자신이고 컨주게이트의 컨주게이트니까 자기 자신이 돼요. A 플러스 B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의 합이다. C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C의 바의 A의 스타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다. AB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B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다. 자, 이전에 봤던 그 트랜스포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확장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T라고 썼던 것들을 이제 스타로 다 바꿔주면 되고, 이제 해줄 때, 요런 스칼라가 나올 때, 요 컨주게이트가 따라다니는 것들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돼요. 정사각 복소 행렬 A가 A 이퀄 A 트랜스포즈이면, 즉, 여기서 요런 행렬, B하고 B 트랜스포즈가 같죠? 요런 행렬일 때는 우리는 그거를 허미시안 행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을 때는 우리가 대칭 행렬이라고 그랬죠. 근데 복소수일 때는 A하고 A의 스타가 같을 때 우리는 허미시안 행렬이라고 그래요. 허미트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행렬이에요. 허미시안 행렬. 그러면 이 허미시안 행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렬의 대각화에. A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지면 A하고 A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같지 않지만 B하고 B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같죠.
따라서 요건 허미시한 행렬이 아니고 이건 허미시한 행렬인 거예요. 앞에서 보여준 예. 이 허미시한 행렬이면 다음이 다 성립해요. 첫째, 임의의 복소 벡터에 대해서 x 스타 ax가 언제나 실수다. 행렬 A가 복소수 행렬이에요. 복소수 행렬인데 이게 허미시한이기만 하면 복소 벡터를 왼쪽에 곱해주고 오른쪽에 곱해주고 그거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해주면 그 값이 무슨 값이 x가 무슨 복소 벡터이건 상관없이 다 x 스타 ax가 실수된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 허미시한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실수야. 또 A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각각의 보유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옛날에 직교 행렬일 때도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앞에서도 이제 대칭 행렬일 때 고유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서로 수직인 것을 직교인 것을 배웠었죠. 자, 이제 복소 이제 허미시한 행렬일 때 자, 요것은 이 증명은 아까 봤듯이 람다 이퀄 임의의 행렬에 대해서 람다 이퀄 x 스타 ax 나누기 x의 노름의 제곱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실수이면 이것도 실수여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수이면 람다도 실수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유값이 실수인 거하고 이 x 스타 ax가 실수인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아까 본 식 람다 이퀄 x 스타 ax 나누기 x의 노름의 제곱의 관계식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배웠듯이 대칭 행렬일 때 직교한다는 것과 똑같은 증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증명은 생각해보고 일반화시킵시다. 그 다음에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은 A 이퀄 A 스타가 똑같으니까 이게 대칭인데 요거 두 개만 복소수니까 컨주게이트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와서 컨주게이트 쓰여주면 원래가 되죠. 즉 A 이퀄 A 스타이므로 이건 허미시한 행렬이에요. 이 허미시한 행렬을 특성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쫙 이렇게 구해보죠. 특성방정식을 구해보면 요거의 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허미시한 행렬의 고유값은 람다도 실수고 1도 실수고 1 플러스 루트 3도 실수고 1 마이너스 루트 3도 실수이므로 다 고유값 3개가 모두 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람다를 집어넣고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은 복소 벡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람다 이퀄 1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유 벡터인 것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올소고날, 즉 내적이 0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고유 벡터 구하는 것은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실수해서 푸는 것들은 다 해왔고 똑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복소수상에서만 벡터를 정의해주면 똑같은 알고리즘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고유 벡터를 구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허미시한 행렬에 대해서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스큐 허미시한 행렬인데 이게 앞에서도 대칭 행렬, 시메트릭 행렬 했을 때 스큐 시메트릭 행렬에 대해서 정의했었죠. 반대칭 행렬. 이건 이제 반허미시한 행렬, 스큐 허미시한 행렬. A하고 A 스타 사이에 똑같진 않지만 부호만 다르다. 즉 A 이퀄 마이너스 A 스타이다. 그러면 우리는 A가 허미시한은 아니지만 거의 반쯤 또는 비슷하게 비스듬하게 허미시한이다. 그래서 스큐 허미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요 A하고 B는 요것은 허미시한 행렬은 아니지만 스큐 허미시한 행렬이에요. 예를 들어 B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생각해 보면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똑같아지지만 컨주게이트 시켜주면 다 이게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A하고 A 스타는 같지만은 값은 같지만 부호만 다 반대인 그런 형태가 되죠. 이게 스큐 허미시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스큐 허미시한하고 서미시한이 왜 중요하냐면 임의의 행렬 A가 있으면 임의의 행렬은 요 A 스타를 더해줬다가 더해주고 빼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둘로 나눠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즉 행렬 A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대칭 행렬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었죠. 2분의 1에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플러스 2분의 1에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로 썼던 거 기억나죠? 중요한 것은 A는 그냥 임의의 행렬이어도 A 플러스 A 스타는 언제나 허미시한 행렬이고, 그렇죠? A 플러스 A 스타의 스타를 씌워봅시다. 그러면 A 스타의 스타 플러스 A의 스타가 되죠. 이퀄 A 플러스 A 스타가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A 스타는 언제나 허미시한이에요. A 마이너스 A 스타는 스타를 씌워주면 A 스타 마이너스 A 스타 스타가 되죠. 따라서 A 스타 마이너스 A가 되죠. 그 말은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A 스타에 가로 닫고 이렇게 되죠. 즉 스퀘어 허미시한이 된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A는 임의의 행렬이어도 A 플러스 A 스타는 허미시한이고 A 마이너스 A 스타는 스퀘어 허미시한인데, 모든 임의의 행렬은 2분의 1 A 플러스 A 스타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A 스타로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 상쇄되고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해서 A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임의의 행렬이 허미시한 파트와 스퀘어 허미시한 파트로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임의의 행렬에 대한 연구를 허미시한 파트에 대한 연구와 스퀘어 허미시한 파트에 대한 연구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허미시한 행렬에 대한 건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스퀘어 다음 유니타리 행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행렬 U가 U 스타 곱하기 U 이퀄 아이덴티티를 만족하면 우리는 이 U를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수 때는 그 A 트랜스포즈 A 이퀄 아이덴티티인 걸 직교 행렬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복소수일 때는 트랜스포즈에다 컨주게이트까지 해준 그 행렬을 하고 그 원래 행렬을 곱해줬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면 우리가 그걸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특수한 경우, 요거의 스페셜 케이스가 직교 행렬이죠. 실수일 때. 자, 이 유니타리 행렬일 경우에는 U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U 인버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하고 똑같듯이.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뭐냐면 요 U 스타 U의 IJ 성분이 뭐예요? U 스타 U의 IJ 성분이 뭐야? U의 J번째 컬럼의 스타 곱하기 U의 I번째 컬럼이 되는 거죠.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U의 I번째 로우하고 U의 J번째 U의 I번째 컬럼하고 U의 J번째 컬럼, 즉 UI, UJ의 내적이 뭐란 소리냐면 그게 바로 U 스타 U의 IJ 성분인데, 그게 U 스타 U의 IJ 성분이 0, 1이란 말이에요. I하고 J가 같을 때는 1이고 I하고 J가 다를 때는 0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U의 I번째 성분에다가 U의 J번째 그 컬럼이죠. 컬럼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아지고, 요게 바로 UI하고 UJ의 인너 프로덕트고, 즉 이게 UI하고 UJ의 더 프로덕트,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라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I하고 J가 같으면 노름이 1이고 다르면 0이라는 소리는 각각의 UI가 바로 올소노말 벡터를 이루는 소리죠. 요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컬럼들이 1차 독립이라는 소리지. 먼저 컬럼들이 1차 독립이면서 그 컬럼들이 ON 벡터라는 소리죠. 즉 컬럼들이 CN의 올소노말 벡터, 올소노말 베이시스를 이룬다는 소리예요. 즉 U가 유니타리 행렬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U의 컬럼들이 CN에서 정규, 직교, 집합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즉 또 다른 말로는 CN의 정규, 직교, 기저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인 것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자, 행렬 A가 유니타리 행렬임을 보여라. 자, 이게 유니타리 행렬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보이면 돼요? 그냥 A 스타 구해서 A 스타 곱하기 A가 아이덴티티인 걸 보이기만 하면 되죠? 실제로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이 유니타리 행렬이 갖는 성질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행렬이 유니타리 행렬이면 XY에 대해서 UX하고 UI의 덧 프로덕트가 XY의 덧 프로덕트하고 똑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UX의 노름하고 X의 노름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행렬 X에다가 U를 곱하면 선형 변환이잖아요. 행렬이니까. 행렬을 곱하면. 그 X가 UX 곱하면 어떤 다른 벡터로 변하죠, 모양이.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돼요? 그 회전 변환 역할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노름이 같다는 거예요. 또 람다가 만약에 U의 고유값이면 이 람다는 복소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람다의 크기가, 람다의 절대값은 언제나 1이다. 유니타리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가 다 크기가 1이라는 거예요. 또 U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각각의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 이게 앞에 하고 똑같죠? 앞에서도 허미시안 행렬에서도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 그랬었죠. 같은 내용이 여기에 성립돼요. 이 세 개가 다 유니타리 행렬이면 다 성립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니타리 행렬에 의한 선형 변환, 즉 행렬 변화는 X의 크기하고 UX의 크기가 똑같다는 소리는 변하긴 변했는데 크기엔 변화가 없었다. 즉 메트릭을 아이소 똑같이 유지한다.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크기를 보존하는 선형 변환, 행렬 변환이라고 합니다. 유니타리 행렬을 이용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유니타리 행렬과 허미시안 행렬을 다 정의했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대각화, 행렬의 대각화하고 연결을 시켜볼게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U 스타 A, U 이퀄 B인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하면 A하고 B는 그냥 닮음이 아니라 유니타리 닮음이라 그래요. U 스타가 이게 유니타리 행렬이 U면 U 스타가 U 인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U 인버스 A, U 이퀄 B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시밀러한 건 맞아요. 근데 시밀러 할 뿐만 아니라 U 인버스하고 U 스타가 똑같으니까 U 인버스 구하기 훨씬 쉬워지죠. 이런 경우엔 우리가 유니타릴리 시밀러하다고 얘기해요. 유니타리 닮음이라. 특히 행렬 A가 대각선 행렬과 유니타리 닮음이면 A는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다. 유니타릴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하다. U 스타 A, U 해서 어떤 대각선 행렬 D를 만들 수 있으면, 즉 U 스타 A, U 이퀄 D 되는 대각선 행렬 U와 유니타리 행렬 U가 존재하면 A는 유니타릴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행렬 A와 U를 각각 A, U 이렇게 놓다고 하면 U는 유니타리 행렬인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인 거. 또는 요 첫 번째 컬럼하고 두 번째 컬럼에 내적을 해가지고 이게 올소고날인 걸 확인하고 뭐 이게 올소노말한 거는 금방 알고 있으니까 이게 루트 1, 2를 해서 루트 2로 나눠준 거니까. 어쨌든 요게 U가 유니타리 행렬이니까 요 U를 이용해서 U 스타 A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U 스타 A, U 계산했더니 뭐가 돼요? 대각선 행렬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행렬 A가 유니타릴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가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면 U 스타 AU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대각선 행렬로. 요 다이어고널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요게 대각선 행렬인데 대각선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 람다 n이다. 이 소리예요. 자, U 스타 AU가 어떤 대각선 행렬이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U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U 스타 U는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없어지고 여기에 U 스타가 납니다. 그러니까 U를 곱해주니까 여기에 U를 곱해준 게 되죠. 즉 AU 이퀄 DU가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DU. 그러면 U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 자세히 보면 요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은 이렇게, 두 번째 컬럼은 이렇게, 세 번째 컬럼, n 번째 컬럼이 이렇게 쓰여지죠. 그게 AU예요. U 뒤에 첫 번째 컬럼은 뭘로 쓰여져요? 람다 1 곱하기 U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은 람다 2 곱하기 U의 두 번째 컬럼. 마지막 컬럼은 람다 n 곱하기 UN 이렇게 되죠.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람다 아이들이, 그리고 U 아이들이 그 A에 대응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유니타리 행렬 U의 각 열 벡터, 컬럼 벡터 UI는 A의 고유값 람다 I에 대응하는 크기가 1인 고유 벡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즉, 유니타릴리 대각화 가능하면 그냥 노말 벡터이면서 아이겐 벡터인 n개가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유니타리리 대각화 가능화만 시키면 아이겐벡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아이겐밸류는 대각선 행렬에 있고 아이겐벡터는 바로 그 U 행렬의 컬럼들이 다 아이겐벡터이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니타리리 대각화 가능하면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다 그 안에 다 있다는 소리예요. 자, 행렬 U가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을 대각화하는 유니타리 행렬 U를 구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아이겐밸류 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계산해 봅시다. 아이겐밸류를 구해봤어요. 아이겐밸류를 구했어요. 0과 3이에요. 뭐 2차 행렬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명령어 똑같죠. 아이겐밸류 구하는 명령어만 집어넣어주면 그냥 나오죠, 이건. 자, 그다음 뭐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고. 이게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람다 x1, x2를 각각 구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유니타리 행렬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유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켜봐요.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이게 허미시안 행렬이었어요. 이게 허미시안 행렬인 거 알잖아요. 허미시안 행렬이니까 유니타리 어쨌든 허미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들이 올소고나라는 아이겐벡터들을 구했으니까 그걸 노멀라이즈 시키면 그 아이겐벡터들이 뭐예요? ON 벡터들이 되는 것이죠. 그 ON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 봅시다. U1, U2를. 그러면 이 행렬은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유니타리 행렬이 되죠? 컬럼들이 ON 벡터니까. 컬럼들이 ON 벡터면 당연히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니까 유니타리 행렬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겐벡터들이고 아이겐밸류가 여기 있고 그걸로 만든 행렬 U를 가지고 U 스타 AU를 만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고유값 제로와 두 번째 고유값 3를 주대각선 성분을 하는 이렇게 행렬 대각화가 유니타리 다이아고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허미시안 행렬인 경우에 유니타리 대각화를 시키는 것이 뭐 결국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만 구해서 노멀라이즈만 시키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슈르 정리입니다. 이미의 N차의 정사각 행렬은 자신의 고유값을 대각선 성분으로 갖는 상삼각 행렬과 유니타리 닮음이다. 이것은 임의의 행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유니타릴리 시밀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U 스타 A U 이퀄 삼각 행렬 T가 되게 하는 그런 유니타리 행렬 U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 삼각 행렬 T의 주대각성 성분은 A의 고유값들이다. 임의의 행렬, 이건 허미시안 행렬도 아니고 대칭 행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복소수 행렬이에요. 임의의 행렬이 존재하기만 하면, 임의의 행렬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U 스타 AU 이퀄 삼각 행렬 T가 되게 하는 유니타리 행렬 U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슈르 정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정리예요. 모든 임의의 복소 행렬에 대한 그 문제를 삼각 행렬의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임의의 복소 행렬에 대한 연구를 삼각 행렬에 대한 연구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행렬이 유니타리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모든 행렬이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다면 이게 삼각 행렬이 아니라 이게 대각선 행렬이어야 되겠죠. 근데 임의의 행렬은 대각선 행렬이 되지는 않고 그냥 삼각 행렬까지 되게 하는 유니타리 행렬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증명이 이제 슈르 정리예요. 슈르 정리는 내가 동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슈르 정리 증명하고 찾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유니타리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행렬은 무조건 유니타리리 삼각 행렬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니타리리 대각화 가능하냐? 그 답이 바로 마지막 정규 행렬이에요. 노멀 매트릭스. 노멀 매트릭스는 어떤 행렬이냐면
A 스타가 A 스타 A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는 정규 행렬, 노말 매트릭스라 그래요. 이 노말 매트릭스는 예를 들어 A, B 이렇게 준다면 이런 A 행렬이나 이런 B 행렬은 A 스타 구해보고 A 스타 A. 이거 그냥 쉽죠. A 행렬 입력시켜 놓고 A 스타 구했고 A 스타 A 구해서 두 개가 같은지 물어보면 true 나오면 그러면 노말 행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이런 게 정규 행렬의 예예요. 이 정규 행렬 두 번째 예는 허미시안 행렬이 있다고 하면 허미시안 행렬은 A 이퀄 A 스타죠. A 이퀄 A 스타면 A 스타는 AA가 되고 그건 또 A가 A 스타하고 똑같으니까 A 스타 A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허미시안 행렬은 정규 행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허미시안 행렬은 유니타리리 대각화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허미시안 행렬이 정규 행렬이에요. 또 유니타리 행렬 B가 있다 그러면 유니타리 행렬도 B 스타 B하고가 아이덴티티니까 또 B 스타 B도 아이덴티티니까 B 스타하고 B 스타 B가 같으니까 이것도 정규 행렬이죠. 그러니까 허미시안 행렬이나 유니타리 행렬은 둘 다가 정규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말 매트릭스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진짜 정리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장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 정규 행렬이기만 하면 언제나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는 유니타리 대각하기만 하면은 그냥 아이겐 밸류 구해서 아이겐 벡터만 구해버리면 그걸 정규 직교화만 시키면 그러면 그냥 직교화 노멀라이즈만 시키면 그냥 U 스타가 구해주고 U가 구해주고 그럼 U 스타 U를 곱하기만 하면 대각선 행렬 고유값이 주르륵 있는 대각선 행렬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니타리 대각화만 가능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쉬워지는데 바로 정규 행렬이기만 하면 유니타리 대각화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대각 행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쉽게 구해서. 정규 행렬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진 행렬 A가 A 스타 A하고 A 스타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하고 필요 충분인 조건이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갖는다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즉 A가 N개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그걸 갖고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U를 만들면 U 스타 AU가 바로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죠. 앞에 정리해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동치인 거예요. 자, 문제를 갖고 확인해 봅시다. A하고 U가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A는 정규 행렬이고 U의 강렬은 A의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임을 확인해 보자. A가 이 주어진 A에 대해서 A 스타를 구하고 A 스타 A를 구해서 두 개가 같은 걸 보이면 이게 정규 노말 벡터인 걸 노말 행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노말 행렬이고 이게 노말 행렬이고 그러고 이 U가 유니타리 행렬인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유니타리 행렬도 이미 확인할 수 있었죠. 이 U를 가지고 이게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인 걸 확인하려면 뭐 쉽죠. 그냥 U 스타 AU 이퀄 대각선 행렬인 것만 보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냥 아이겐 벡터인 걸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U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 있으니까 A의 첫 번째 컬럼을 A 곱하기 U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해주면 3U1이 되니까 이 얘기는 A의 U1은 A의 고유 벡터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값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의 U2가 되는 걸 봄으로써 1이 A의 아이겐밸류이면서 U2는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인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U1, U2의 각각 노름이 1이고 또 UI의 UI의 내적이 직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교이고 정규 직교이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전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U 스타 AU 이퀄 3, 1이라는 대각선 행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도 같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가 정규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행렬을 대각화 시켜보자. 그러면 이 행렬 A가 허미시안 행렬이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허미시안 행렬이므로 이게 유니탈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고
따라서 이 허미시안 행렬의 아이겐 밸류는 다 실수고 실수인 고유값 두 개가 3, 1, 2 나오는데 3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U1이 나오고 아이겐 밸류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X2를 구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U2가 나와요. 그러면 U1과 U2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 U를 구하면 U 스타 AU가 대각선 행렬 3원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 트랜스포즈에서 한 내용들이 다 컴플렉스에서는 허미시안 매트릭스에서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거고 같은 방법이 기사 연산만 달라졌다는 것이고 이 직교 리얼 올소고날 매트릭스에서 모든 내용은 복소수에서는 유니타리 매트릭스에서 확장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행렬의 대각화가 실수뿐만 아니라 복소수의 대각에서 다 마무리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그 8장 8절 허미시안 유니타리 또 노말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을 끝내고 선형 열린 미분방 정식은 동영상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로 보도록 하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공학수학에서 배우는 미분방 정식들이 다 이 고육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행렬의 대각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다 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복습은 그동안 배웠던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행렬의 대각화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